자, 다른 곳에서 2금융, 3금융, 카드론까지 쓰고 와서 저한테 정책 자금 안 되냐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애초에 처음부터 대출을 잘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잘 받는 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 듣고 이대로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입니다. 제가 청년 창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 기업 대출 등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200건 이상의 대출들을 진행시키면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은 분들도 대출이 나오게 만들어 드리고, 대출이 나오시는 분들은 대출이 더 나오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대출이 더 잘 나올 수 있는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장님들의 사업 의지, 즉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하러 가시면은 무슨 일 하세요? 대출을 왜 받으세요? 이런 것들 물어볼 텐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사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대출 상담에 받는 도중에 하는 그런 대화들, 사장님의 분위기와 행동들이 모두 평가 요소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옷 편하게 입고 가서 대충 얘기하시거나 얘기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면 여러분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 방법은 제 첫 영상 정부 창업 지원금 1억 받는 법에 대표자가 가져야 되는 사항, 그런 내용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 영상 못 보셨으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대출 상담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내분 명의로 사업을 하시거나 남편분 명의로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대출 받을 때 본인이 직접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은 그거는 우리 남편이 해서 그거 잘 몰라요, 전 바지 사장이라서 잘 몰라요, 이런 기관에서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억지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렇게 평가 항목들에 대한 내용에는 사업장 정보, 거주지 정보, 신용거래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가점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점 항목은 말 그대로 가점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업종 이해력 평가, 즉 사장님이 해당 업종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내외부 사업 여건 평가와 매출 및 수입 전망 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님의 사업이 얼마나 전망이 있고 얼마나 매출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걸 사장님이랑 직접 대출 상담 받을 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사장님들의 열정과 사업 의지와 전문성이 해당 직원에게 보여진다면 이런 가점 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실사 나갔을 때 담당자가 확인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가점 항목에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여러분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현장 실사 직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재단 담당자에게 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의지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꼭 주거래 은행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들이 대출 받으러 은행 가시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냐면 신용등급, 소득 규모, 거래 실적,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해당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서 20년, 30년 쓰셨더라도 이 거래 실적이나 소득 규모가 높은 게 아니라면 대출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새로운 은행을 가시더라도 거기서 급여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청약저축도 있고 적금, 공과금 등 다양하게 거래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이 30년, 40년 오래됐다고 해서 대출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주거래 은행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실수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과거 자랑은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님들이 대출 받으러 가시면 좀 대출 받는 게 뭔가 머스카신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었고 몇억 몇십억씩 매출이 나왔었다, 사업도 몇 개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고 대출 편하게 받으시려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저랑 친한 분이 은행 지점장으로 계셔서 저도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는 오히려 은행 직원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대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었다가 지금 안 된 이유를 보면 보증을 잘못 썼다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서 사업이 잘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게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오히려 사업을 조그맣게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을 더 낫다라고 합니다. 은행도 굳이 리스크를 쥐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대출 상담하러 가서 여러분 과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받을 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냥 최악이에요. 뭐냐면 이거 대출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 힘들게 대출 심사 다 마치고 이제 대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에서 참물 끼없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여러분 어렵게 서류 면접을 뚫고 회사 최종 면접을 보고 있어요. 최종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 답변을 잘해서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분들도 이 사람은 채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면접 다 끝날 때 손 들고 그런데 저 합격하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 사람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곳 가려고 하나? 출근 안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합격까지 생각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탈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대출도 똑같습니다. 대출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안 갚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출을 진짜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건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시거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충분히 나오니까 대출 상담 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최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여러 사장님들을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볼 때마다 대출이라는 게 한 끗 차이로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대출을 어렵게 생각해서 어렵게 받으시지만 저랑 같이 대출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대출도 잘 받고 추가로 더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대출의 기본 상식들만 아셔도 대출 받을 때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유하고 저장해놨다가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시고 만약에 사업자 대출 종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 버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레시피의 전용이었습니다. 안녕.